불타버린 현장에서는 손민호와 정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금고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걸까? 머리 좋고 힘센 이상한 놈. 이겼다! 첫 생존자 가사도원. 9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 말씀드리는 순간 구조물 안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 생존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손민호. 그리고 변호사 나무천. 마지막으로 정우가 나옵니다. 근데 잠겨있던 금고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 산소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9시간 동안 살아있었던 걸까? 정말 정우가 범인이라면 왜 손민호를 살린 거지? 납치된 제이미 왜 병원에 있는 거지? 마취약 때문인 걸까? 잊고 있었던 하얀 밤 마을의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르는데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라졌다고요? 너도 몰라? 내가 풀속으로 뛰어들 때 뒤에서 욕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거짓말. 몰라요? 네가 혜원이 찾으러 보냈잖아. 너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너 안 아프냐? 아파요. 이 사람이지. 510호실. 멋있네. 좋은 얼굴에서 좋은 인성이 나온다는 옛말이 그런 게 하나 없어. 이 기자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를 가지고 정우를 찾아옵니다. 자, 이거는 내가 그저께 받은 정보, 그리고 이거는 좀 전에 니네 사무실에서 가져온 이면지. 자, 보여? 보이지? 같은 프린터기로 인쇄를 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암호를 해석해서 나한테 보내준 놈이 너네 팀이라고. 우리 애들은 아니야. 믿어? 아니 알아. 근데 한 명 더 있잖아. 미국에서 온 FBI 출신 심리학자인가 뭔가. 제이미 박사님이 범인이라고? 내가 더 이상한 거 하나 보여줄까? 살인 예고장을 보낸 놈도 너네 팀. 암호를 해석해서 나한테 알려준 놈도 너네 팀. 그 양반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기를 조사해봤어. 근데 아주 우연히도 하얀 밤 마을 사건 바로 직후더라고.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 그 마을 출신 아이 하나가 미국으로 건너갔다면 어떨까?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긴 힘들지. 해리성 인격장애, 다중인격이야. 고쳤다고는 하지만 그걸 알 게 뭐야? 여기는 쉽게 낫는 게 아니거든. 하얀 밤 마을 사건의 생존자 중 한 명이자 복수를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꾸민 건 바로 제이미 레이튼.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다른 인격이지. 인격 하나는 범인, 다른 하나는 수사 컨설턴트. 어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그럴듯하긴 한데 아이들 편도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중지해야 해요. 이 아이들의 최저 IQ는 200이야. 넌 지금 이걸 문제라 그러는 거야? 아이들이 못 견디고 자살하고 있다고요. 애나 고양이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지? 꼭 사람인 것처럼. 아마 이 아이들이 우리 보고 느끼는 기분이 그럴 거야.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괴물이야. 다들 미쳤어.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막 위에서 뛰어내려 웃으면서 다치고. 어떻게 본 거야? 아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범인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분명 정우가 납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납치해서 데리고 온 곳이 왜 하필 병원이야? 제이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CCTV에 따르면 나무천은 그 빌라에서 9시쯤 나왔습니다. 과제 시간에 빌라에 있었다는 건 다시 몰래 들어갔다는 뜻이죠. 도종우의 말에 의하면 손민호와 도우미 주연이는 2층에서 나무천은 1층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경찰은 변호사 나무천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한 정우를 영웅화시킵니다. 화상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던 나무천. 환자분 통증 많이 심하세요. 모르핀 5mg 아이보이를 투약해주세요. 진정제 투약했으니 이제 괜찮아지실 겁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 환자분! 정우를 보더니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는데 프로토콜로 요청하고 제세 동기 준비해주세요.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정우가 죽였다고 느끼는 건 기분 탓일까? 병실로 돌아가던 정우. 근데 병동에 경호원과 간호사들이 없다. 뭐지? 너 누구야? 괜찮으세요? 선생님 호출했어요? 네, 금방 오실 거예요. 환자분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 인적성 검사에서 완벽한 답을 낼 수 있다는 건 그 답을 외웠었다는 거지. 문제가 요구하는 대답만 한 거야. 그래서요. 이 둘 중에 누가 범인인 거야?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에휴. 너는 다 문제인데 머리가 나쁜 게 제일 문제야. 간다. 뭐야? 나 이렇게 머리 나쁜 걸로 얘기가 끝나는 거야? 형! 야 이마! 야! 정우를 병문안 온 부검이 민유라. 송민호가 칼 맞은 위치는 장기 손상이 크게 없으면서 스스로 찔러 넣을 수 있는 부위긴 해. 송민호 키가 176, 추정 팔 길이가 66cm, 칼 길이가 24. 칼을 이렇게 쥐고 찔렀을 때 들어가는 각도는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다. 왜? 여기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막 너한테 가려던 참이었어. 가지. 제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말씀 나누시죠. 너 지금 좋은 생각이야. TV에서 그러더라고.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줬다고. 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제가 구해드린 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칼로 찌른 거 본인이세요? 내가 왜 그래야지? 수면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과거 사건이 밝혀진 이상 사람들은 집요해지죠. 죽을 뻔했으니 안 됐다 해서 죽어도 싼 놈 아니냐고 여론이 바뀌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물기를 바꾸는 거예요. 국민 전체를 등쳐먹은 사기꾼 이미지 위에 그래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인 희생자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고 왜? 사람들은 동정심이 많으니까. 도정우. 아니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늙을수록 내 몸은 소중하지. 그런 무서운 일을 할 정도로 내가 똑같이 못해요. 아니 저 24시간 지금까지 통제했던 경호원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이 창문으로 나갔다던 침입자는 공중증발했습니다. 이 5층 건물에서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프로가 선생님의 목숨을 빼는 데 실패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질 않네요. 오해할 만하네. 내 입장이라는 게 말이야. 화를 내는 젊은이들이 있어도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아. 꼭 사기를 친 것 같아 보이잖아. 믿지 않겠지만 그땐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야. 그 후로 난 쭉 반성하며 살아왔어요. 반성은 기쁠.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편이라. 내 말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진심이 있어도 상대를 믿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마침 이 기자님을 만났지 뭐야. 아이고 서둘렀는데도 늦었네요. 안녕. 정우를 만나고 가면서 VIP실에 손민호를 만났다는 건데. 손해볼 거 없는 제안을 하나 드리죠. 오해를 풀기 위해 내 얘기를 연재하기로 했어요. 옛날 신문 연재처럼. 뭐라더라? 포털 사이트? 인터넷 방송? 하여튼 세상 참 좋아졌어. 옛날 같으면 억울하게만 했을 텐데 이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기회가 있다더고. 근데 도경정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뭐 일단 영웅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협조 좀 하자. 응? 이미 드라마 한 편 찍었더만. 당시 상황을 직접 겪었던 생존자 중에 한 명인 가사 도우미로부터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을 직접 들어보시죠. 밀폐된 금고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난 그게 궁금해. 왜 이렇게 답답해?
수미. 뭐 하는 거? 지금 뭐야? 피, 이게 무슨 상황임? 화마로부터 몸을 피했던 삼원호동 화재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정용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산소를 발생시켜 버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분해시켜 물을 만드는데요. 이때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과 이지욱 기자님 그리고 경호원들이 안가로 옮길 거야. 남우천이 범인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장애동 건물 상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범인 따로 있고 타깃은 손 선생님일 확률이 높아. 보호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너만. 팀장님도 앉으시고 검사도 아, 됐어. 명령이신데 가야지. 갈게요. 꼭 저 친구여야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캐릭터란 건 알겠는데 그래도 확실히 나를 살려준 사람이지. 믿을 만하다는 얘기야. 사람들 흥미를 끌기에는 저만한 캐릭터도 없고요. 동의할 수 없군요. 참. 아니 경찰도 영웅 이미지 만들어서 실컷 방패막이 써먹어 놓고는 동의를 못하다니 참. 아니 근데 남우천이 방화범인 건 확실합니까? 정황상 하긴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남우천이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믿으십니까? 아니, 난 사람은 압니다. 수술은 잘 되었어요. 요즘 사이버 나이프 같은 최첨단 기기가 발달해서 통증도 없고 회복도 빨라요. 세상 참 좋아졌죠. 예후가 좋으니까 몇 시간 있으면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술? 간호사의 말은 제이미가 무슨 병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는데 뭐지? 뭐야 이 시간에? 이야, 너 TV 나왔더라. 제법. 아빠, 웬일로 6시밖에 안 됐는데 집에 계셔? 안가로 이동 중인 사람들. 근데 난 왜 이 모든 게 정우의 계획처럼 느껴지는 걸까? 정황상 정우가 제이미를 납치해서 치료를 해줬다는 건데 왜? 병원을 탈출하긴 했는데 제이미는 무사할 수 있을까? 요즘 연구소엔 별일 없어요? 매일 별일이지. 그래서 실증이 안 나. 근데 혜원의 아빠 012 박사는 무슨 연구를 하는 걸까? 트럭 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경찰서에 온 제이미. 과산화수소 그리고 피. 과산화수소와 자기 피를 이용해 산소를 발생시켜 저걸 어떻게 사람을 생각했는지. 대단한 일이지만 연기와 화염으로 한 짝도 보이지 않는 화재 비밀 속에서 금고. 비밀 금고를 발견한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뭐 확실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나는 하얀 반말 출신이에요. 연락을 받고 온 특수팀 장지환 경위. 박사님! 박사님! 도정우 경장 어딨어요? 괜찮으세요? 어딨냐고. 그 손민호 경호서고 계세요.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고. 박사님! 박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김형준, 박규태, 백승재, 최영석을 죽인 사람, 그리고 남우찬이 불을 지르도록 한 사람 전부 다 도종 경정이었어요. 박사님 지금 제정신 아니신 것 같은데. 과산화수소, 그게 왜 근거 있었죠? 네? 불과 연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웠을 텐데 가본 적도 없는 그 큰 집 주방에 있던 과산화수소를 비밀 금고로 가져왔다고요. 그러게요. 근거가 있었다는 건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도우미도 몰랐다고 했는데 팀장님 어떻게 하셨지? 알고 있었으니까. 집주인과 설계자만 알고 있던 비밀 금고의 존재와 위치, 그리고 그 금고에는 환기시설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과산화수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도정우 경정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길게 설명드릴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안가에 연락하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개나 소나 연락되면 그게 안 가야? 당연히 위기시 비상 연락망만. 도정우 경정을 제외하곤 외부랑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여보세요? 제이미는 이 모든 일이 정우가 손민호에게 접근하기 위해 꾸민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왜? 이걸 했어. 전부 다 이걸 위해서. 손민호의 집에 뛰어들기 전에 시계를 봤어요.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 어떻게 들어갈 건지. 눈앞에서 답을 다 보여줬는데 그걸 못 보고 의심하지 않았어? 박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단 한 번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범인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살아남은 아이가 살인 충동을 견디지 못해서 사건을 벌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럴 타입으로 보여요? 그럼 내가 범인인가 보네. 지금 당장 안가 위치 공유하세요. 뭐야? 인터넷이 왜 안 돼? 인터넷만 안 되나? 전화도 안 되지. 외부랑 연락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그게 안 가야? 어? 난 되지롱. 너 헐렁하게 구는 거 그거 진짜야, 연기야? 연기? 내가 경대에서 사시 행시를 패스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거 몰랐죠? 나 똑똑해. 나 공부 잘했어. 근데 왜 경찰이 된 거?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것도 잘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이지욱 기자님께서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나 니들도 강력범죄 앞에서 경찰 책임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걸? 저 별종 저거 봐요. 수돗물? 수상한데. 뭐야?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우는 사라지고 없는데 그래도 물은 안 마셨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말이지. 이름 한번 나보려고 겁나 머리를 굴렸거든. 도정우 새끼는 앞만 따라다녀봤자 부스레기 하나 안 흘리니까 당신한테라도 붙어 있으면은 뭐라도 하나 주울 거라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내가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 이 자리가 당신 죽을 자리라는 거. 항상 철저한 경호 속에서 지냈지. 누군가 날 해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화재로 요단강에 한 발 담갔다 돌아왔지. 극도로 불안해졌을 거고 결국 경찰의 개입을 요청했어. 그런 상황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경찰은 누굴까? 당신을 구한 도정우 경정이겠지. 자동차는 모두 잠겨 있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걸어서 안가를 벗어나려 하는데 아주 이런 데를 어디서 잘도 찾으셨구만. 어? 괜찮아요? 늙었구만. 믿을 놈 못 믿을 놈 구분 못하는 거 보면. 원래 사람은 안 믿잖아요. 왜
왜 이러는 거야? 정우의 진짜 목적이 뭘까? 화재에서 손민호를 살린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나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에 혼자 서 있어. 역시 태양이 하얗게 빛나고 있는데 절대 틀릴 리 없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지. 나는 궁금해져. 지금이 낮일까? 밤일까? 지금 백야재단의 주인은 누구야? 백야재단? 말 안 하고 죽어도 상관없어.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벌였으니까 제발로 스스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영근이? 지영근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면 벌써 100살은 넘기지 않았나? 내가 남겨놓은 공식 효과가 있었나 보네.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았을 거고. 무슨 공식일까?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 나도 몰라. 비밀 연구소가 있다는 얘기 듣긴 했어. 어디야? 그건 나도 그럼 누가 알아? 오정원 청와대 비서실장 그 양반이 재단의 핵심 인물이 너무 참사의 난리로 재단에서 배척됐어. 정우는 손민호에게 백야재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건데. 당장 떨어져! 하얀밤 마을은 재단의 핵심 프로젝트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때 실종된 실험체가 경찰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경찰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까? 서류상 관련 없는 보육원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정보가 누락된 이유는 확인 중입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건 우리 경찰을 탓하기보다 손 선생이 문제가 경찰에서 나타났을 땐 경찰 탓이죠. 이 일로 재단에 해가 된다면 경찰이 확실히 책임을 져야. 자, 탓하는 건 일을 해결한 후로 미루지요. 그것보다 현장에 있던 기자 쪽은 확실히 처리된 겁니까? 이죽은 인터넷까지 넘나들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이라서요. 안 그래도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 발 잘리는 건 무서워하다 허리 잘리는 법입니다. 중요한 게 재단인지 경찰인지 판단이 안 서신다면 재단이 청장님을 판단할 때인가 보군요.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 국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백야재단. 경찰입니다. 손대고 일어나세요. 네, 저 일어섰습니다. 예, 일어나. 누가 해서 영장은? 영장 있어? 있어. 자, 다 먹어. 도정우 씨, 김영준, 박교태, 백승재, 최영석 살해 및 손민호 살해 미수까지 진술 받습니다. 신은 없다. 정우는 하얀밤 마을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나는 하얀밤 마을에서 태어났어. 마을은 명목상 자선단체였지만 사실은 커다란 실험실이었지. 섬 전체가 연구소였어. 맞아, 인체 실험. 그곳에서 손민호가 한 짓이야. 처음엔 몰랐어. 왜 갑자기 친구들이 아픈지, 혹은 왜 갑자기 사라지는지.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이지. 신은 없어. 신이 있다면 절대로 용서할 리 없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곳에서 실험당한 아이들 중 한 명이야. 그리고 또 한 명, 제이미. 이 정도면 동기 파티는 끝난 것 같은데, 아닌가? 범행 수법은?
그 고통스러운 실험의 결과로 남들과는 다른 내 모습을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꿈을 꾸게 하는 거야.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게. 자기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떤 행동이든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꿈에서 깨고 싶을 땐 약속된 행동을 하면 돼.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행동 같은 거. 역시 자각몽을 이용했어. 경찰입니다. 도정우 씨, 가시죠. 뭔가 제안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방금 들어서는 안 되는 걸 들었거든.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이니까. 정우의 경고를 제이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너희들 마음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휴가도 주고 금일봉까지 하사하는 거야. 감사히 생각해. 금일봉이 뭐예요? 휴가 때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니들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 협박처럼 들리네. 금일봉을 처음 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이게 맞아? 1,000만 원인데? 팀장 없는 특수팀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침묵의 대가라. 대단하네. 제이미는 자신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흔적을 보아하니 뇌병변의 일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다행히 지금은 수술로 제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 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수술로 사라졌고 통증도 느끼지 못했고 수술한 흔적도 전혀 없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이버 나이프 같은 첨단 기기로 수술했다면 수술 부위를 절개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니까요. 느끼시는 변화는 전혀 없으신가요? 확실히 예전의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 경찰이 들어오면 불편한 게 많아요. 경정님께서 잡아놓은 놈도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네요. 그것만 문제였으면 좋겠네. 예? 하얀밤 마을에서 함께 자란 두 아이. 축하해요, 박사님. 드디어 범인을 잡으셨네. 그쪽이 하얀밤 마을 출신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때 살아남은 아이들은 7명. 근데 그 중에 당신과 나로 보이는 아이는 없더군요. 바로 용건이네? 아닐 이유 있어요? 그쵸. 머린 좀 어때요?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거. 좀 덜해요? 나쁜 꿈 꾸는 건. 역시 정우였어. 내 뇌 병변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도대체 왜 나를 수술해 준 거예요? 중요하지 않지. 사라졌으니까. 하얀밤 마을 얘기로 돌아가죠.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모두 죽었죠? 혹시 내가 했어요? 박사님이 무슨 수로? 전혀 몰라요. 하지만 꿈에서 이제 점점 선명해지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박사님은 범인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미국으로 돌아가야 당신 가족들은 거기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나한테 남아있는 기억,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왜 나를 수술해 준 거예요? 박사님이 살길 바랬어요. 박사님을 구한 건 괴물이라고 했죠. 그 괴물이 바로 나야. 그리고 이번에도 그 괴물이 당신을 구했으니 그걸로 됐어요. 정우는 알고 있고 제이미는 잃어버린 하얀밤 마을의 진실은 뭘까? 미우나 고우나 아쉬울 땐 내 생각이 나지? 하얀밤 마을에 대한 정보를 주면 난 기자님이 원하는 정보를 줄게요. 공조?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그쪽이랑 공조를 하지? 그런 건 서로한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때나 하는 거지. 팀장님이 왜 예고장을 보냈는지 알아요? 예고장만 보냈나? 현장 영상도 보냈지. 이지욱 기자, 당신 이용한 거야. 당신 이용해서 여론 키우고 손민호한테 접근하려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네. 고마워. 반말은 하지 말고. 갑자기 검찰이 사건에 개입했어요. 검찰이 개입했다고? 팀장님이 하얀밤 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찰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이상하죠? 기자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현장에 있는 나보다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사건 뭔가 더 있어요. 몽골인들은 시력이 최대 13.0까지 올라가죠. 평균적으로도 3.0에서 4.0이고요. 그 차이는 나중에 판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m 앞까지 볼 수 있는 사람과 100m 앞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건 아주 다르겠죠. 01도 소장도 백야재단의 사람? 나가 있어. 내려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겁니다. 하얀밤 마을 출신이에요. 조심은 하셔야죠. 이걸 고쳐줄 사람이 소장님 그리고 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진행이 좀 높다 치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게 다른데. 대단한 거 이상이죠. 하얀밤 마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건 하얀밤 마을에선 아이들에게 어떤 실험을 한 걸까? 박사님을 구한 건 괴물이라고 했죠. 그 괴물이 바로 나야. 참사의 날에 날 구해줬던 그 괴물이 자기라는 건가? 오랜만이에요? 편의점 가는 거예요? 라면 먹으러? 미안해요. 가까이 안 갈게요.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화재 났을 때 거기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나 그때 TV에 나왔구나. 그게 다 아니에요. 나 납치당했다가 돌아왔는데. 궁금하죠? 그러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통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아예 인간과는 다른 뭔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얀밤 마을에서 태어난 정우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존재라는 건데. 물리법칙 같은 것은 그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은 두뇌와 신체 앞에선 힘의 차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니까. 한 팔로 사람을 날려버리다니. 정우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인간은 원래 나약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선 두려워하거나 경외감을 갖게 마련이거든요. 한때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불렀죠. 엄청난 얘기네요. 신이라니. 신이 별건가요? 천재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평범 이하의 삶을 살기도 해요. 천재 같은 게 아니에요. 돌연변이에 가깝죠. 인간의 잠재 능력이 거의 한계까지 개발된 새로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그들이 다 기적처럼 보이죠. 어떻게든 그 경찰을 손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경찰이 그때 그 아이였다면 28년 전 정우 01도 박사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재단이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공 박사의 말은 정우가 백야재단이 원하던 해답이라는 건데 그 해답이 뭘까?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수술이 끝난 후였는데 머리엔 아무런 상처가 없었어요. 어지럽고 속이 좀 미식거리기는 했지만 이 뇌수술을 받았다기엔 너무 멀쩡한 상태였죠.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야겠는데 병원 로고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내가 너무 앞뒤 없이 내 얘기만 한 거죠 지금. 그쵸? 근데 진짜예요. 이거 봐요. 여기도. 수술받은 병원이 어딘지 찾기라도 하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준다고요? 저기 컴퓨터 갖고 올게요. 수술받은 병원
병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정상이야? 니네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야. 알아? 뺑소니 교통사고 2건, 빌딩에서 뛰어내린 놈이 하나, 강물에 뛰어든 애도 있고, 얘는 약을 먹었고, 마지막 사망자는 정신병원에서 목을 그었네. 하얀밤 마을 참사에서 살아남은 7명 아이들의 정보. 종양, 뇌동 정맥경, 뇌막염. 다들 사망 이유와는 관련 없이 뇌질환을 앓고 있었네. 자, 그렇게 6명은 사망을 했고, 자, 보세요. 실종된 아이는 1명, 남자아이인데 14살이었어요, 당시에. 14살이라고요? 그럴 리가. 이게 왜요? 지금 살아있다면 42살이란 얘긴데. 나는 하얀밤 마을에서 태어났어. 팀장님은 36살이에요. 나이가 안 맞아. 발견된 장소의 주소. 덤프트럭은 어디쯤에서 탔죠? 어딘진 모르겠지만 서울 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동한 곳이 청도 근처의 상륙지구대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신체 이동 능력에 따라 범위를 넓히면 그 위에 MRI나 사이버 나이프 같은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을 만한 규모의 병원. 놀라긴 니들 다 천재잖아. 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계속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는데 계속 반복해서 꾸는 꿈이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일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했다고 쳐요. 그 사람들은 그 꿈 속에서 마음껏 범죄를 저질렀어요. 꿈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꿈이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 때문에 죽게 됐다면 그 꿈을 꾸게 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각몽을 꾸게 하고 어느 순간 그걸 현실과 착각하게 만들었다? 자각몽을 알아요? 그냥 꿈꾸면서 자기가 꿈꾸는 중이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꾸는지도 않는데. 자각몽을 꾸는 법을 안다고요? 어떻게 알지?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정우는 이 상황을 모두 예상한 듯 한데 그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에스. 검찰로 이송되어 온 정우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하세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죽은 거라고? 본인도 이제 범죄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 피해자들을 죽인 겁니까? 자살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왜 그런 겁니까?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여기서 말씀을 해주실 수 없나요? 도종욱 전 경장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정우. 시험을 합니다. 뇌동맥 박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라 일단 시작되면 대책이 없고 긴급 수술도 불가능이라고. 구속 집행 정지라는 거네. 너 좀 재수없어. 왜요? 그놈답지 않습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겠네요. 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네, 발달 체크부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대문 갖다 주세요, 이거. 대통령 비서실장 오정환.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늦은 밤 공박사가 간 곳은 백야재단의 비밀 실험실. 그곳에선 하얀 밤 마을에서 행해졌던 인체 실험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백야재단 그들의 목적은 뭘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정우. 전대원 1층으로 즉시 집결. 무슨 일인지 병실을 지키던 경찰이 자리를 뜨는데 누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재단에서 보냈어? 왜 이렇게 잘해? 재단에서 보낸... 너무 아파. 아프다고 했지. 정우는 암살자의 옷을 입고 병원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저자는 오 실장의 수행비서. 계단 앞으로. 엘리베이터. 괜찮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아이, 내가 곧 죽는다는데도 그걸 못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네. 죄송합니다. 혼자 도망쳤나? 그게 012 소장의 딸 공혜원 경위와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 어떻게든 찾아내. 왜 내가 죽는다니까 불쌍해 죽겠어? 원래 하던 대로 해. 사람은 다 죽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가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가요. 병원은 안 돼. 나 방금 거기서 죽을 뻔했어. 병원으로는 안 가요. 경찰청으로 갈 거예요. 근데 너무 순순히 잡힌 거 아니야? 왜 손민호를 화재 현장에서 구한 걸까?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그대로 죽게 놔뒀으면 됐을 텐데. 제이미는 정우가 무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초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야. 어느 병원에서 수술받은지 알아냈는데 왜 편의점에 안 오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SNS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병원을 탈출한 정우를 찾으려는 경찰. 하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도정우 개인 카드 한 장 없습니다. 월급은 당일날 모두 인출해서 계좌도 비어 있고요. 그 외 은행 거래, 보험, 증권, 부동산 거래 내역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설마 이러려고 유치장에서 떠돌면서 잔 거야?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놈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게임 물품도 팀 수사실에 있는 게 전부일 겁니다.
특수팀 수사실 가서 도정우 소지품 전부 내 방에 가져다 놔. 저 지금 팀장님하고 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난리 났어. 정우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특수팀 사무실. 박사님, 장경희님, 아니 이 시간에 왜 팀장님 병원 탈출하신 것 같아요. 공경이는요? 공경이가 병원에 같이 있었는데 걔가 팀장님 모시고 여기로 온댔는데 도경정을 데리고 여기로 오고 있다고요? 이후로 핸드폰을 안 봐요.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갑니다. 빨리. 웃어? 설마 뭔가를 한 건가? 차장님, 부장님, 공경인과 도정은 전 경정을 체포해서 여기로 오고 있답니다. 근데 니들은 어디 가니? 뭐야? 잠시만요. 뭐예요? 도경정은요? 일단 이것 좀 풀어봐요.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도중 어디 갔어? 어? 이 새끼 내가 찾기만 해봐. 내가 진짜 확 죽여버릴까 이 새끼! 나 이용해서 경찰청 들어오려고 병원 나와서도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잡혀온 거네요. 이유는 짐작가요? 뭔가 부고관계 있는 거겠죠? 랩탑, 그 노트북. 장해동 건물 상담실에서 가지고 온 거.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저랑 윤경님이랑 사이버 수사팀에 가볼게요. 도경정의 다른 물건들은 전부 다 정보부장실에 있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싹 다 쓸어왔더라고. 그럼 우린 거기로 가죠. 정우는 뭘 찾기 위해 돌아온 걸까? 상황실에 계시겠죠? 팀장님 짐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팀원들 것까지 싹 다 쓸어온 거 같네요. 팀장님 짐 여기 있어요. 어차피 뭘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뭔가 찾으러 온다면 이 중에 있겠죠. 대답해봐요. 도경정에 대한 공경희님의 입장은 뭐예요? 분명 예고살인 말고 뭔가 더 있어요.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박사님은요? 지금은 도경정이 범인이라는 게 내 입장이죠. 누가 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한 거? 아니 대놓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CCTV 놓치지 말고 잘 감시해. 추가 빨리 풀었네.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여긴 뭘 찾으러 온 거예요? 그냥 뭐 가지러 온 건 아니고 내 물건. 함께 숨었다는 건 일단은 같은 편이다. 이건가? 걸릴 뻔했네 진짜. 뭐하냐? 야, 이제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돼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손민호는 왜 죽이지 않은 거예요? 뭘 알아내려고 한 거죠? 박사님 역시 똑똑하시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예고살인이 전부가 아닌 거죠. 이해가 안 돼. 내 병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왜 자기 병은 못 고쳐서 시한부 인생을 자처하는 건지. 아, 양쪽에서 너무 질문이 많아.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지 뭐. 아니면 아직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어서? 도대체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뭐야? 박사님, 28년 전 하얀 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로 박사님이 누군지 궁금해요. 나한테 딱 5분만 주면 다음번에 만날 땐 모든 진실을 다 말해줄게요. 더도 말고 딱 5분만. 내가 왜? 지금 잡아서 물어보면 될걸. 5분. 도대체 5분이 무슨... 앞으로 5분.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풀어요! 어떻게 할래? 제이미는 정우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딜. 박사님! 지금 너는 뭐 하는 거예요? 4분 45초. 조만간 꼭 봐요. 그 말은 죽지 말라는 뜻 같은데 박사님! 3분 57초. 기다려요. 그동안 공경이는 자기 마음을 결정하는 게 좋겠네요. 제 마음 뭐요? 내가 이 수갑을 풀어주면 도경정을 잡으러 갈 건지 아니면 상처를 치료해 줄 건지. 근데 공 박사는 왜 밤에 출근을 하는 걸까? 해놨습니다. 네. 이 기자가 받은 USB에는 또 다른 살인 영상이 찍혀 있는데 이것도 정우가 계획한 걸까? 아직 안 끝났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이 뭐야? 이런 미친.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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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공 박사.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 다가오는데 뭐지?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이곳은 어딜까? 추모공원. 저 숫자들 설마 전부 실험당한 아이들의 유골함인가? 거대한 추모공원의 지하, 이곳이 바로 백야재단의 비밀 실험실. 형 마셔. 나 그거 먹으면 속이 좀 안 좋아서. 알았어. 무슨 약일까? 어때? 풀 수 있겠어? 응? 형, 나도 같이 할래. 그래. 아까 저거 봐봐. 실험 결과 몇몇의 아이들에게서 비약적 지능 발달이 나타나고 있어요. 표준화된 IQ로 7명은 평균 180, 4명은 240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고 그중 가장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건 우리 연구의 목표는 지능 향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건 그냥 부작용이에요. 세포 성장의 이상이란 면에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지능 발달은 뇌세포의 이상 증식 때문인데요. 그 텔로미어 증식을 신체 전반에 걸쳐서 일으킬 수만 있다면 노화, 더 나아가서 죽음은 극복될 겁니다.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혹시 블루불사의 신약? 야, 괜찮아? 안 돼.
머리를 올려야 돼. 하지만 그럼 쇼크가 뇌압상승이야. 선생님 불러와. 정우는 저걸 어디서 배운 걸까? 신체 전반에 걸쳐 증식을 일으킨다.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잘못하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터져나가지 않을까요? 뇌가 터져나가는 것처럼. 낮에 쓰러진 친구가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나간 정우. 연구실의 위치까지 알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건데. 정우는 캐비넷에서 친구의 번호가 적힌 파일을 꺼냅니다. 만료? 아마 죽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또 실패하네 또. 이분 뭔가 무서워. 잠이 안 왔던 거지? 그치? 마침 잘 됐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낮에 잘하더라. 누가 응급처치를 가르쳐줬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아까 179번이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그거 아는 것처럼 움직였어? 우연인가? 하긴 이상하긴 해. 원래 사람이 쓰러지면 쇼크를 막기 위해 다리를 높이 들거든? 안 돼! 근데 못하게 하더라고. 왜 그랬을까? 코피가 쏟아지는데도 그냥 두고. 꼭 쓰러진 게 뇌압상승 때문인 걸 아는 것처럼. 넌 정말 특별해. 응? 너도 알고 있지? 이 아이들 중에서도 네가 가장 특별하다는 거.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나한테. 진짜 엄마 맞아? 미친 거 아니고. 오빠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다녀왔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뭔가 했어? 아, 미안. 배가 아파서. 무서웠어? 얼른 다시 자자. 무서워하지 마. 안 무섭거든. 지켜줄게. 내가. 어릴 적 꿈을 꾼 정우. 이제 정신 좀 드냐? 출혈비를 못 잡아서 내가 얼마나 쌩 난리를 친 줄 알아? 하여간 귀찮기가 말이 멸치 똥똥이보다 더해. 너 누워있어. 모두의 CEO 장용식. 뭔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 누굴까? 왜 불렀어? 할 말이 있어서. 말해. 재웅이가 자각몽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자각몽을 꾸게 할 줄 안다고. 세상 남에게 관심도 없는 놈이 갑자기 왜 자각몽에 관심을 가졌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친구? 어떤 놈인데? 나도 잘은 몰라. 재웅이 녀석은 그냥 지금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해. 자각몽부터 이것저것 알기 시작하면 피곤해져. 아무것도 모르게 해. 그래. 친구는 없어? 그럼 재웅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뭔가 이유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뭘 설명해? 친구가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죽도록 때리면 되지. 이 남자의 정체가 뭐길래 세상은 결국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친구 같은 건 있게 해주라. 손 선생님 계신 층 다른 병실 싹 비우고 경계 강화해. 제이미는 정보부장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고 정우가 알아내려고 했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박사님, 저희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쪽이에요? 경찰? 아니면 도경정? 당연히 팀장님 아니에요? 다들 눈으로 봤잖아요. 도경정이 손민호 목 찌른 거. 그럼 이제부터 그 범인을 잡을 궁리를 해야지. 왜 도울 궁리라는 겁니까?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사연이 있으면 사람 목에 막 나무까지 찔러도 돼요? 사람 죽여도 되고? 자기가 본 것만 믿자고요. 알겠어요? 현재 경찰청에서는 팀장님이 손민호를 다시 노릴 것이라는 가정하에 병원은 물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도경정이 왜 다시 손민호를 노리겠어요? 그렇죠. 그럴 뿐이 아니죠.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정확히 경동맥을 찌르고 나무까지 뽑기까지 했다면 출혈이 심해서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손민호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손민호에게는 손 떼나요? 아니요. 지금 가보려고요. 지금 손민호한테 가신다고요? 팀장님은 안 가신다면서요? 도경정이 안 간다고 했지. 우리가 안 간다고는 안 했는데요. 가서 물어봐야지. 도경정이 알려고 한 게 뭔지. 우리요? 저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요. 됐어. 알면 됐어. 빨리 따라와. 따라와. 경비가 사모한테 만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도경정이 4명을 죽일 궁리를 했을까. 세 사람은 뭔가 계획을 세워온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을까? 드나들 수 있는 의사, 간호사 교대별로 딱 한 명씩만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 시스템 해킹해가지고 출입 의사, 간호사 명단에 있는 사진 정보 박사님이랑 장경이로 지금 내가 바꿔놓을게요. 작전은 좋은 것 같은데 대기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윤경유의 해킹으로 의외로 쉽게 손민호의 병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자분. 하지만 손민호가 쉽게 입을 열까요? 환자분. 악몽을 꾼 정우. 그는 이제 경찰이 아닌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돼버렸는데 해열제는 혈관에 직접 고농축으로 주사하면 10분 내로 심장을 멈춰요. 적어도 5분 이내에 기량제를 투여해야 되죠. 도정우 경정이 뭘 궁금해하던가요? 그걸 말하면 재단이 날 가만둘 것 같나? 재단. 그게 뭐든 지금 죽나 나중에 죽나 일단은 눈앞의 목숨을 구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하지만 손민호는 쉽게 입을 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저도 하얀밤 마을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5분이라는 시간은 참 짧아요. 다시 한번 묻죠. 도정우 경정이 뭘 알고 싶어 했나요? 당시 마을을 붕괴시킨 건 3명. 연구소에서도 특별한 아이들이었어. 늘 같이 붙어 다녔지. 아이들이 어떻게요?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이번 연쇄살인과 너무 비슷했어. 그래서 알았지. 그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걸. 정리하자면 지금도 어디선가 인체 실험은 계속되고 있고 핵심 멤버도 그대로다. 도경정이 이걸 알아갔다는 거죠? 도정우 경정이 그때의 아이들 셋 중 하나고. 설마 그냥 죽게 놔두는 거? 어떻게 해열제를 아무리 고농축으로 주사한다고 해도 심장을 먹게 하는 효과는 없어요. 내가 아까 주사한 건 수면제였거든. 뭐 살짝 솔직하게 만드는 효과 정도는 있죠. 정우가 쓰고 있는 건 AR 증강현실 안경.
그 안에는 이제까지 정우가 백야재단에 관련해 모은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오정환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도정우는 분명 손민호가 목표였어. 근데 나한테 온 현장 영상은 손민호가 아니고 남우천이야. 그리고 새로운 예고살인이야. 니네 팀장이 잡혀 있는데도 이게 왔어. 예고장이 없었어. 예고장 보낸 놈하고 결과 영상 보낸 놈이 다른 거 같지? 같은 놈이라면 둘 다 오거나 둘 다 오지 않았겠죠. 팀장님이 둘 중 한 사람이라면 예고장을 보낸 쪽이어야지 말이 돼요. 이번엔 예고장을 보낼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럼 결과 영상을 보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거예요? 글쎄. 자각몽을 이용한 살인은 계속되는데 공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제이미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재웅. 너 지금 뭐 하느냐? 형.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 나 그냥 잠깐 본 거야. 안 닥쳐, 이씨.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정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태연한데 손민호는 당신이 백야재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던데 아닌가? 내가 재단 일에 끼어든 건 아내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백야재단 설립이사 중 하나였죠. 물론 각하는 아니고 유건준 장님이십니다. 각하? 왜 각하라고 부르는 거지? 원하는 게 뭡니까? 난 싸우는 건 질색이라서 우리 집에서 나가준다고 약속만 하면 원하는 걸 다 말해드리죠. 이렇게 쉽게? 어려울 이유가 있나요? EJ라고 그쪽이 지금처럼 적당히 해집고 다녀주면 내 지분은 커질 거고 어차피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달까. 의리 있고 좋네. 각하는 지금 어디 있지? 글쎄요. 106세의 나이에 지금도 정정하게 재단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거처는 나도 모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각하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쪽도 아는 사람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공식으로 약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네. 과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 조그만 약의 힘을 생각하면. 그럼 비밀 연구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나? 그것도 모릅니다. 내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그 엉뚱한 사람이 바로 혜원의 아버지 공일도 박사? 당시 마을을 붕괴시킨 건 3명. 연구소에서도 특별한 아이들이었어. 늘 같이 붙어 다녔지. 왜 그러세요? 손민호가 아이들 셋 중 하나가 지금의 연쇄살인과 같은 방식으로 28년 전 하얀밤 마을 참사를 일으켰다고 말했잖아요. 살아남은 아이들 셋 중 도경정과 내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 세 번째 아이가 범인일 테니까.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씨. 네가 다른 사람하고 말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잊었어? 편의점 그 기집애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재수 없으니까. 네가 재수 없으니까. 그 세 번째 아이가 혹시 재웅? 그런데 눈빛이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 백야 연구소에 도정우가 곧 나타날 거야. 네. 정우를 공 박사에게 일부러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비밀 연구소에서 백야 연구소로 온 공박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원하는 게 뭐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비밀 실험실 그리고 지연근의 현 위치. 각하한테 내 공식을 적용했다며. 그래서 100살이 넘은 지금도 아주 건강하다고. 그런데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뭘 어쩌려고?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 난 그럴 힘이 있거든. 말해. 비밀 실험실. 그리고 지연근 지금 어디 있어? 불로불사의 약을 만들기 위해 인체 실험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킨 백야재단. 그 실험에서 살아남은 천재적인 두뇌와 극강의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된 남자의 복수가 시작된다. TVN 월화 드라마 낮과 밤에서 그 복수의 끝을 확인하세요.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